재미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네, 어느덧 한 주의 마무리를 짓는 금요일이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금요일이라서 마음이 조금은 더 두근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장이 처음에는 이제 개파락 출발을 하면서 좀 약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어제랑 조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약한 흐름 지속하다가 조금씩 낙폭을 회복하려는 움직임 나타내면서 어제랑 비슷한 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주는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다행히도 다음 주에는 이제 중요한 정책 국면 전환을 시도를 했던 이 연준의 잭슨홀 미팅,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통위 등이 대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스탠스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체크 포인트로 두시고 잘 흐름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번 주 금요일 장은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면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화 문의도 저희 기쁘게 받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문의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쑥이님이 1등이시라고요. 그리고 능구렁이 77님 저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사를 해주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정주린이님 출첵하셨고요. 반가워요. 러브쓰기님 안녕하세요. 김숙희님 네, 핑크색 이쁘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종종 핑크색 옷이 있다면 핑크색 자주 입고 나와야겠네요. 그리고 새곰지말님 안녕하세요. 아직 식사는 못했지만 진단쇼 이후에 맛있는 거 먹을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마그마님 안녕하세요. 테리님 안녕하세요. 새곰지말님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요. 오리백quack 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목들도 고민되는 종목들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금산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 시장 보니까 이 조선주들 그리고 조선기자재 이쪽이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우리 금산 전문가님 이 조선주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오늘도 그 주제일까요? 네, 오늘 제가 미니 강의 제목은 피팅주 3인방에 대한 AS를 제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있잖아요. 지난주가 12일이죠. 제가 12일 날 피팅주 3인방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그때만 매수하시더라도 지난주에 매수하셨으면 종목당 20%의 수익은 나왔을 거예요.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피팅주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 미니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1억 정도에 투자하신 분들은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은 났을 거예요. 제가 AS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팅주 3인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피팅주가 주목을 받는 이유,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죠.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재편 중인 에너지 밸류 체인이 여러분들 LNG선,
조선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이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피팅 업체들의 숫자가 확연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사가요, 딱 5개의 기업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태강, 성광밴더, 하이로코리아, 그리고 이탈리아의 2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5개의 기업이 살아남는 업체들, 우리가 성자 독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피팅주는 여러분들 2008년도 피크를 이루고 난 이후에 다시 피팅 산업이 지금 슈퍼 사이클에 저는 접어들었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종목당 하나하나씩 제가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은요, 하반기 주도주를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투자 클럽에 들어가시면 하반기 주도주 딱 3개 섹터가 나와 있습니다. 15개 종목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제 투자 클럽 들어가면 무료로 15종목을 그냥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피팅주 3인방, 태강,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태강이요, 여러분들 14년도 8년 만에 120일 입병선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오늘 태강이 장중에 많이 올랐었죠. 자,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태강입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간 거 보세요. 주가의 상승이 상당하죠. 저점 대비해서 거의가요 60%가 급등을 했어요. 이게 일봉으로 보면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나 월봉을 보세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2014년도에 월봉상 120일, 우리가 경기선이라고 하는 요 120일 이평선 있잖아요. 이걸 여기에서 지금 돌파를 했잖아요. 아마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쉽게 짧게 먹고 빠지는 종목이 아니고요. 여유 있게 길게 가져간다면 지금 자리에서 한층 더 수익은 나올 수 있고요. 성강밴드 볼까요? 여기에 성강밴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월봉상입니다. 지금 월봉,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게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상 120일 이평선 여기 놓여 있습니다. 이게 월봉상 120일 이평, 이게가 2014년도입니다. 8년 만에 월봉상 120일 이평선을 지금 돌파를 했죠. 우리가 흔히들 120일 이평선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경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돌파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하이로코리아 볼까요? 오늘 하이로코리아 오늘 장중에 오늘 급등을이 나왔습니다. 하이로코리아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상에서 120일 이평선 이게 놓여 있죠. 지금 이 자리가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120일 이평선이 깨지고 난 이후에 4년 만에 다시 120일 이평선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요 세 종목은 있잖아요. 수익을 극대화하십시오. 지금도 주가가 많이 올랐으나 지금이 8월 달이니까 9월, 10월, 그 다음은 11월, 12월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고, 그 가져가는 이유는 하반기로 갈수록 제가 한자를 써서 죄송한데 실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 실적이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겁니다. 요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바로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주도주들은 어떻게까지 가야 길게 중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짧게 보는 게 아니고요. 중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장을 뛰어드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해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선주들이 최근에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거 맞나? 이런 의구심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금산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내려주셨네요. 그리고 3가지 종목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눈여겨보시면서 여기서 뽑아 먹을 수 있는 단물은 꼭 다 뽑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조선주가 최근에 잘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산업부 쪽에서도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재고 방안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오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이 조선주들이 이제 실적 그리고 수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멘텀을 안고 더 치솟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 관련주들, 조선 기자재, 피팅 관련주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본격적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러브수기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한신기계입니다. 네, 한신기계 9,626원이 평단가고요. 18%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러브수기 님 지금 차트 보시면 약손실 구간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 그래도 너무 높지 않은 구간에서 진입은 잘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전문가님 사실 이 원전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책적인 모멘텀 해서도 많이 올라갔었고, 이번에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오는 것들, 여러 가지 호재 소식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요즘에는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대처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그 한신기계라는 종목이 한때는, 좀 정치 테마주로 움직였었죠. 지금 이게 그 최재형 테마였었죠. 그러면서 이게 주가가 한때 좀 탄력을 받았잖아요, 그죠? 지금 한신기계 그러면 우리가 원전 관련되어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그 주가가 사실은 실적에 비하면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주식을 하시더라도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더라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으면 주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만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으면 주가가 오를수록 매도의 압력이 강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한신기계의 여러분 실적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 실적입니다. 지금 한신기계의 실적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실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으나 매출을 보세요. 매출이 최근에 3년 동안에 전부 다 500억대 여기에 머물러 있죠. 제가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자 하냐면요. 영업이익이 좀 덜 나오더라도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매출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매출이 증가하지 않고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만약에 매출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억눌려서 짜내서 영업이익을 내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지금은 매출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종목은 되도록이면은 매매하기가 어려운 종목입니다. 매출이요 500억에서 700억, 900억, 1000억씩 이렇게 매출에 대한 증가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매출이 정체되어 있잖아요. 주가에
성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최근에 3년 동안에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500억에서 머물러 있으니까요. 요거는 단기로 접근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종목이에요. 따라서 이 종목은 원전 관련돼 있는 테마로 올랐기 때문에 요거는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시는데 현재 주가는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놓여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도 보시면은 1차 상승 큰 시세가 나오고 그 기간만큼 조정을 받았잖아요. 요 비율이 1대1이잖아요. 그죠? 1대1이에요. 보통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1대1이 나오면요. 1대 0.2 정도의 상승은 나와요. 0.2라고 하는 것은 20% 정도의 상승세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자리 9,370원 곱하기 9,370원 곱하기 1.20 하면 대략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은 기술적인 반등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세요. 11,000원까지는 무리고요. 요 11,000원까지는 무리입니다. 요 11,000원 정도 요 가까이 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시고요.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하세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나와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훨씬 더 부담이 없어요. 제가 지금 그 종목 진단하면서 같은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을 하면 유리한가를 제가 같이 강의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대략 제가 봤을 때 지금도 사실은 9,6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요. 그냥 매수가 정도 오면요. 9,626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지금 주가가 9,370원이고. 그럼 기다렸다가 다음 주 정도는 요 정도 가격이 돌파하면 그냥 매도하셔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계좌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러브수기님 한신기계 그래도 다행인 건 본전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본전은 꼭 찾고 두산 에너빌리티 추천해 주셨으니까 그쪽으로 좀 포트폴리오 교체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러브수기님 많이 혼날 줄 알고 긴장 바짝 하고 계셨던 것 같는데 오늘 금산 전문가님이 그래도 상당히 온화하게 진단을 해주셨어요. 우리 댓글 보니까 여러 시청자분들이 혼날 거 각오하고 여기 댓글을 많이 써주셨는데 원래 이게 혼날 거 각오하고 있으면 되게 온화하고 예상치 못하게 혼나고 그러잖아요. 진단쇼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러브스기님 한신기계 잘 이렇게 좀 판단하셔서 수익은 못 챙기더라도 본전은 꼭 찾고요.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세트랙 아이. 세트랙 아이요? 예. 매수가, 42,835원에 15%입니다. 42,835원에 15%요? 네, 이번에 올라오는 길에 이 정도까지 올라오려나. 아유, 겁이 나갖고요, 항상. 그렇죠. 네, 그러네요. 지금 좀 매수 시점보다 낙폭이 좀 많이 커진 상황이라서 원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금산 전문가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이 세트랙 아이가 그때 누리호 성공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급격한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급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도 뭐 올라오고는 있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42,000원 부근이었나요? 네, 42,835원에 진입을 하셨던 거에 비해서는 좀 손실이 꽤 많이 나셨고요. 또 보유 비중도 15%면 그렇게 또 막 적은 비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지 이 부분이랑 원금 회복까지 가능할지 좀 짚어주세요. 네, 이분께서 지금 이제 42,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지금 주가가 35,750원이잖아요. 그러면 42,000원대가 요 가격대죠. 여기가 지금 42,000원대니까 주가가 이게서 조금만 올라오게 되면, 그죠? 여기까지는 뭐 매수가는 충분히 도달하잖아요. 세트레가이, 그러면 제가 요 세트레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대형주들은 주가가 거의 다 반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행주가 지금 반등이 아직 안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산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이 세트랙 I고요. 한국 항공우주 볼까요? 한국 항공우주 주가는 좀 상당히 상승세가 크죠. LIG 넥슨 볼까요? 이게 LIG 넥슨 주가 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보세요. 다 신고가죠. 거기가 50주 신고가죠. 현대로템 다 52주 신고가죠. 하나시스템 지금 앞전 고점 자점 돌파하려고 하죠. 캔코아 제가 여러분들 지금 캔코아 에어스페이스라는 종목 있죠. 이게 나와 있는 이 종목입니다. 이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소행주보다는 이게 나와 있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세트라가이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세트라가이는 기업의 성장성에 대비해서 주가가 아직도 주가가 이거는 거의가 올라오지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세트라가이라는 종목이 사실은 이 기업이 인공위성 쪽에서는 인공위성 시스템 쪽에서는 국내 기술 1위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에서 인수를 한 거죠. 하나에서 인수를 했으면은 하나에 좀 적극적으로 지금 아마 세트라가이에 대한 성장성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이게 상강 MNT라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또 상강 MNT가 지금 사상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개별 기업에서 SK그룹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가가 한층 더 탄력을 받는 거예요. SK그룹에서 상강 MNT를 인수하지 않았더라면 주가는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세트라가이도 하나그룹에서 이제 인수를 해서 아직 제대까지 지금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종목은요, 중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에요. 42,000원이 아니고요, 52,000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시간이 많으면 내가 1시간 이상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세트라의 기본적인 분석을 내가 1시간 이상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좀 종목 진단 시간이라서 한 종목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트라가이는 손실 보고 매도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는 현재 이 구간에서는 이거는 손절이 없어요. 이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손절이 없는 주식이에요.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는. 이거는요, 조금 기다리시면 이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게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게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라고 하는 것은 성장성을 보는 거예요. 요거는요, 좀 여유 있게 가져가세요. 적어도 연말까지. 이 정도까지 가져가신다면 저는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아무리 못 먹어도 이 종목 5만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소행주들 중에서 인공위성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놓고 보았을 때 주가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여러분들 인공위성 우주항공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최소한 5만 원 정도까지 보유하는 전략이고요.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고, 비중이 15%거든요. 그럼 이거는요, 주가가 눌러주면요, 어디에서 33일 입병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은 34,300원이에요. 34,300원 정도 내려오면요, 추가로 여기 보시면은요, 추가로 얼마 5% 정도 더 매수하셔가지고 비중을 20% 채우세요. 34,300원 내려오면 5% 더 추가 매수해서 20% 가지고 연말까지 가져가는 전략 5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다른 우주 항공주들에 비해서 세트랙 아이가 너무 좀 약한 모습을 나타내서 많이 답답하시죠? 네. 그래도 일단 전문가님 말씀으로는 연말까지는 조금 기다려보면 그래도 5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안심, 네. 손절을 안 해도 된다니까. 좀 그래도 아이고. 마음이 낫죠. 그런 예, 코멘트 예. 들으니까.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은 참 마음씨도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청자님 세트랙 I 연말까지만 조금 더 들고 계시다가 꼭 거기서 수익 구간에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주항공 관련해서 세트랙 I 진단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은 바른생활님이 보내주신 SFA예요. 41,00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보유 비중이 20% 들고 계시는데 2차 전지 검사 장비 매출 비중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또 공장 자동화도 각광을 받고 있어서 매수를 했다고 하시는데요. 이 SFA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단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주셨네요. 공부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고 SFA 사실 2차 전지로 엮이면서 또 투자 심리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 화성 동탄에 가면 SFA의 기업이 있죠. 제가 동탄을 가끔 가는데 이 SFA라는 기업을 제가 봤는데 이 기업이요, 여러분들 산업 기계도 하고요. 그다음은 디스플레이 기계 제조 장비도 하고, 그다음은 자동화 설비 쪽도 하고, 2차 전지도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산업 기계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삼성그룹에서 분사된 기업이죠. 그래서 삼성그룹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에서 이 기업이 지금 분사돼서 나온 기업이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지금 실적 대비해서 또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SFA 주가는요, 상당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쪽에서는 SFA라는 기업 자체가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죠. 이거는요, 이분께서 지금 41,000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 계단식 상승이 나왔잖아요. 보통 우리가 요 계단식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하나, 둘, 그다음 셋. 보통 우리가 이게 하나, 둘, 셋 정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게 보통 1, 2, 3, 4, 5로 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통 슈퍼가 나와요. 슈퍼 사이클이. 보통 1, 2, 3, 4, 5로 간다고 난 다음에는 이거 슈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요, 앞전 고점이 있죠. 요까지 가져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요 가격대가 47,000원대예요. 이 정도까지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지금 주가가 41,000원이기 때문에 요거는 47,000원까지 가져가셔도 되고, 제가 이 재무제표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나와 있는 요 재무제표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게 이 아래쪽에 보면은 요 재무 상태표를 보시면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내가 이 재무 상태 보시면요, 단기 차익금 보세요. 단기 차익금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단기 차익금이 거의 없잖아. 이런 거 종목은요,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니까 47,000원 동안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제가 항상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올리봉 차트인데 이 박스권만 돌파하면은 주가 탄력은 좀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47,000원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좀 여유 있게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FA 관련해서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은 조금은 여유를 갖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 이런 코멘트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해 봤고요. 그리고 댓글 보니까, 맞아요. 능구렁이77님, 요즘에 장기 투자하면 다 손실 난다고. 맞아요. 요즘에는 단기적으로 가야 그나마 손실 안 보고 수익 챙겨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요즘 시장이 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는 진짜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일단 금산님이랑 마지막으로 한 종목이 SFA, 2차 전지랑도 또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최근에 2차 전지를 향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면서 2차 전지 셋업체뿐만 아니라 이 소재,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노려보면 좋을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장기 투자하는 게 좋은지, 중장기인지 아니면 단기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 코멘트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재현 운용영님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훈입니다. 네, 요즘에 2차 전지를 향한 투자 심리가 많이 나아지고 있어서 셋업체도 셋업체지만 소재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몰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2차 전지 소재 부품 이쪽을 좀 노려보고 투자 계획을 세워보는 거 괜찮을까요? 이게 종목별로 정말 많이 나눠진다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대형 쪽에서는 셀 쪽은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이나,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오히려 LG 화학,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 정도는 다 괜찮은데, 오히려 이제 동박이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안 좋은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그 장비 업체에서도 좀 나눠진다 되는 것이, 최근 들어서 미래 나노텍이라든지 PNT라든지, PNT 이런 쪽도 괜찮게 나옵니다. HYCT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그 외적인 쪽은 또 별로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건 장비건 지금 시장에서는 전체가 움직인다가 아니라 종목별로 확연하게 나눠진다는 부분에서 그 불 자체를 이제 종목별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요즘에 부품주들, 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 좀 잘 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우리 전문가님이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그 안에서도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은 잘 오르는 와중에 또 어떤 종목은 그거에 비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 여기서 종목별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슈 체킹 그리고 그 안에 수급적인 부분들이나 내부적인 상황들까지 잘 파악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2차 전지 관련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제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오리백 꽹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SM 68,000원에 진입을 하셔서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SM 차트를 보면 오늘 갑자기 또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전날 그리고 그 전날에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걱정이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7만 원이 깨져서 본전까지 내려올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전문가님 SM 사실 아티스트 쪽에서 탄탄한 팬층도 있고 신사업 이런 소식도 많이 들려왔어서 이게 더 내려갈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해보는 게 좋을까요? 요즘 그 엔터사들도 시장에서 흐름이 좀 좋게 나온 쪽이 있고 SM은 반대로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이런 거죠. 하반기에 SM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월드 투어 계획이 있거나 이런 것 자체가 없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에스파라든지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이 있긴 한데 이들 같은 경우도 이미 한번 신곡이라는 것들을 발매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임팩트 있는 아티스트의 그런 부분이 좀 적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실적 뭐 기대치 부합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가 다른 엔터사보다 떨어진다는 부분. 결국 그 부분이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라든지 주가 자체가 약세되는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SM 자체가 뭐 앞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 이런 부분은 뭐 대부분 다 비슷하게 엔터주들은 비슷하게 현재는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SM이 주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해 시장이 급락을 전체적으로 받고 하는 와중에서 상대적으로 빠지거나 그런 게 좀 작았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주봉사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는 박스권에서의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하반기 모멘텀이 없다는 말씀드렸죠. 하반기 모멘텀이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 박스권의 중간에서 위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 부분이 나타나지 못한다가 되면은 오히려 시장에서 그림이 상당히 안 좋은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로 가야 되는 거가 위로 가서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좋은 케이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진다 했을 때는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마지노선을 잡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소폭 현재는 움직임이 그 매수가 위에서 움직인다 정도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가 좋은 가격에 사셨어요. 자리 잡기는 잘 잡으셨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한번 파셨으면 좋았을 게 그 부분을 못하고 내려왔다 이렇게 된 거고 딱 68,500원 정도 그 라인대가 이제 매수가에서 거의 차이가 안 나게 하는데 여기가 깨진다가 되면은 우선은 나오신 쪽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M 관련해서 투자 의견 짚어주셨는데요. SM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엔터주들에 비해서는 하반기 모멘텀이 확실히 없는 건 맞네요. 뭐 최근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뉴진스가 이렇게 새로운 신인 걸그룹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그래도 반등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었고 YG 같은 경우에도 오늘 블랙핑크가 컴백할 예정이기도 하고 뭐 블랙핑크의 뭐 월드 투어 이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 뭐 YG, 하이브, JYP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더라도 좀 우상향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SM은 살짝 조정을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그래서 SM이랑 다른 엔터주들 잘 비교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주들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권희천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대한항공 20% 정도 26,300원에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26,350원 부근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쯤에서 매수를 하면 나중에 좀 전망 괜찮을지 이게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이거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 항공회원 쪽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화물 부분도 아직까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 뭐 역외 수송 자체는 정상화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좋아진다 기대치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해운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했을 때,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강세 제한됐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최근 들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오히려 이제 코로나 시대에 역외 운송을 못했던 부분보다 화물 운송 이쪽에서가 본격적인 실적을 뽑아주면서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강세를 띄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화물 운송 비용 자체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가 예전만큼의 이익을 못 낸다라는 부분. 그리고 좀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유가도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갔다 되는데 유가 자체가 지금 현재 밑으로 크게 빠진다.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가는 고유가가 이어진 상태에서 이제 많은 고객들 이제 운송 쪽에서가 이제 정상화 좀 돼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성수기라고 하는 자리대가 보통 2분기에서 3분기 요 사이가 되는데 이것도 이번에 거의 지나간다가 되고 있는 상태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할 때는 현재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뭐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시세를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윗자리에 세게 강하게 움직인다는 쉽지 않다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차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박스권의 하단 자리대를 우선 한번 깨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그러면서 지금 이 하단 자리대 지지를 받아준다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25,500원 정도 라인대 정도가 매수 접근이 괜찮은 자리가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밑으로는 24,5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 라인대 잡으신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는 뭐 28,000원 정도를 매물이 좀 그나마 적은 자리 그 정도의 단기 목표 잡고 매매는 가능하다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마지막 그 멘트를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매매는 가능할 정도다. 이 부분을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대한항공처럼 항공주들은 국제 유가의 영향도 좀 받잖아요.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대한항공 매수하시기 전에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공주들이 오늘 또 이렇게 좀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약간은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서 항공주들에 대한 분위기는 좀 언제부터 추세 전환이 될지 이 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 통화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SFA 반도체예요. SFA 반도체요? 네네. 매수가랑 보유 비중도 알려주세요. 6,700원에 10%예요. 6,700원에 10%. 네네. 조금 높게 매수를 하셨네요. 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아니, 이걸 그냥 계속 가지고 가도 괜찮은 건지, 네. 예, 아니면은 그냥 수매를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진짜 이거는 정말 투자 전략을 잘 세우고 싶으실 것 같아요. 낙폭이 갑자기 급격하게 커져서. 네네. 네. 제가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이 SFA 반도체 하필이면은 딱 떨어지기 직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오를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 이거 손절해야 될지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 해야 될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지금 감을 좀 잘 못 잡겠는데 반도체도 되게 그 개별 장세가 뚜렷한 것 같거든요. 이 SFA 반도체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최근 들어서 반도체 안에서도 반등이 좀 나온다가 되는 쪽은 약간 소켓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장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같이 하는 쪽 이런 쪽은 좀 반등이 나오는데 근데 순수하게 이제 반도체와 이제 모바일 디램 이런 쪽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반도체 업황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최근 들어서 약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반도체 장비주 이쪽도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다만 이제 현재 추가적인 하락이 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바닥을 만들었다. 이 부분은 동일하다 하는데 전에도 한번 이 종목은 다른 분 진단 한번 해드렸나 봐요. 그때도 이제 중요한 가격대가 이제 4,700원, 800원 이 라인대가 저점 찍고 올라왔다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1차적으로 저항이 굉장히 세다. 이 가격대가 5,800원에서 6,100원 요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대를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 부분이 되는데 우선은 지금 뭐 하반기 실적이라는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기 때문에 시간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하긴 하시고요.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6,700원 정도 그 가격대는 잘하면 한 번은 나올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 바닥은 나왔으니까 바닥 나온 상태에서 가져가시되 매수가 근처 한 6,500원에서 6,700원 정도 그 정도가 왔을 때 시장 분위기가 이제 보통 반도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 10월달 이때쯤 전후가 되면은 내년부터는 반도체 좋아진다 이런 분위기를 잘 만듭니다.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들어진다 했을 때는 이제 6,500에서 6,700원 자리대를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분위기가 안 만들어진다 했을 때는 6,500원에서 6,700원 정도 그래서 마무리 하신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 관련해서 이렇게 좀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실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추매 없이 그냥 가져가야 되겠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SFA 반도체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짚은 건 맞다. 이 부분에는 동의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증권가의 한 리포트 보면 또 하반기 실적이 감소한다. 이런 좀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물타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SFA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은 황희성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GS건설 32,95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5%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 GS건설이 하락을 하고 있네요. 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황희성 님도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좀 기다려 봐야 될지 대응 방법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요청을 주셨어요. 그런데 GS건설, 이 건설주들이 또 선별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정부 쪽에서 이번에 270만 원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도 왜 GS건설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걸까요? 네,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죠. 그리고 나서 이번 주는 바로 조정이 좀 들어온 그런 모습인데, 건설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요즘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같은 뭐 2차 전지건, 그 매적이 IT건 건설이건 그 회사들마다 속 내용을 자꾸 봐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별 장세가 그래서 더 강해진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 우선은 최근 들어서 이제 사우디의 아람코 관련, 그러니까 네옴시티죠.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현대건설이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주택 공급 정책 이 부분이 발표되었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대부분 건설주도 다 비슷합니다. 다만 이번에 빠졌던 부분이 1기 신도시 쪽에 대한 재건축이나 재분양 이쪽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비롯해서 나머지 부분을 이제 9월 달에 추가적으로 더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모멘텀이 따로 더 들어오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이제 건설업종 지수를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건설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 이게 종목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종 지수를 볼 때는 올해 1월달과 3월달, 5월달 이때 저점 자리 때 공간까지 거의 다 올라왔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와서 넘어간 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한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GS건설이나 그 외적인 쪽은 아직 그 부분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 업종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GS건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더 받으려면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있었던 개별적인 이슈라든지 수주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의 정책 이게 더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선 정부의 정책 자체는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민간 투자를 한다가 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공급하는 데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부분을 좀 풀어준다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조금씩 더 걸린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가 33,000원 정도 매수하셨다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31,000원짜리 떼서 등락 보인다?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움직인 자리대가 앞전에 강하게 움직이기 전에 자리대에서 지지를 받아준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올해 단기적인 상승을 뽑았던 자리대부터의 이제 하락 추세 여기를 실제적으로 저항을 받았다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라인대는 결국 돌파형으로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매물이 많다라고 하는 자리대는 36,0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비중이 굉장히 좀 작으시니까 오히려 저를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31,000원 이하 31,000원 전후 이 라인대에서 비중을 조금 더 채우셔서 그리고 나서 34,000원에서 36,000 사이 여기서 비중을 다시 한번 줄이셔가지고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들고 가는 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GS건설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업황 자체의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설 관련주들이 사실 경기 민감주에 해당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보도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10월쯤에는 좀 정점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은 있지만 한국은행 쪽에서 계속해서 이 금리 인상 스탠스는 유지할 것으로 본다, 이런 진단을 내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댓글 보면 우리 지이크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나라가 경제가 내년 1분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할 가능성이 40% 가까이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는 소식도 이렇게 전해주셨고, 네, 이렇게 된다면 뭐 건설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또 어떻게 바뀔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흐름을 항상 좀 이렇게 민감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관련주 해서 대표적으로 GS건설 진단해 드렸는데, 다른 건설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건설 관련해서 멘트 드렸고요. 이제 아마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민트초코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두산퓨얼셀 4125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갖고 가야 할지 말지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하락 구간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 민트초코님이 4만원 초반 부근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손실이 다행히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이 두산퓨얼셀 수소 관련해서 그래도 좀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투자 심리나 뭐 이런 업황 자체가 개선될 것 같아서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뭐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죠.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여기서 이제 수소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본격적으로 정책 모멘텀이 들어온다. 그 부분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단기 상승을 좀 많이 했다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정확히 봐야 수밖에 없고, 하반기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수소법 관련해서가 추가적으로 더 모멘텀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나쁘다라고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 상승이 컸던 만큼 매물 소화하는 과정, 이 부분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매물 소화를 할 때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우선은 이제 한 37,500원 정도? 37,000, 37,500원. 여기까지는 이제 매물 소화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정도까지는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1,000원짜리 때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돌파 나온다 해서 앞전에 고가를 넘어간다, 여기까지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목표가를 44,000 잡고 마무리 하신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산퓨얼셀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소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강재훈 운용령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운용령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금산 전문가님 그리고 강재훈 운용령님과 함께 진단쇼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시청자님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주말 앞두고 있으니까요. 주말도 좀 행복하고 좀 힐링하는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 이번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또 미스터 진단이 예정이 되어 있죠. 미스터 진단 통해서도 종목 고민 항상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석하셔서 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면 거기에서도 꿀팁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